자, 복박싱 시간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 오늘 한일 정상회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이 한일 정상회담에 있어서 언론과 우리 대통령실이 대표적인 성과로 예상했고 지금도 이미 꼽고 있는, 왜냐면 오늘 정상회담이 끝났으니까 했으니까 셔틀 외교에 대해서 그 의미와 언론 보도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정상회담에서 예상하신 대로 한일 정상이 모두 셔틀 외교 정상화, 셔틀 외교 복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모두 발언에서도 한 번 얘기했습니다. 네.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기시다 총리 일본 측 입장문 발표에서 또 한 번 이걸 얘기를 했어요. 한국 양국의 정상이 형식이 구애받지 않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일반적으로 용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과에서 유난히 좀 네. 쓰는 좀 이상한 용어인데 네. 근데 그거를 일본하고 거의 양해가 되어 있는 상태면 사실 일본하고만 주로 이 용어를 썼어요. 그렇죠. 그것도 네. 다른 나라하고는 쓰지도 않았던 네. 용어예요, 우리나라가. 아, 신기하네 그럼. 예. 기시다 총리의 일본 측 회견문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읽어드리면요. 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양국 정상이 빈번히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셔틀 외교를 진짜로 일본 말로도 영어로 셔틀 디플로마시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셔틀이라고 했다라는 지금 증언들이 막 아, 올라오고 그래요? 있네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에선 쓰지도 않고요, 이런 의미로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도 다른 데서는 안 쓰다가 유독 꼭 일본 일본하고만 문제에 쓰죠. 있어서만 자꾸 셔틀 외교를 강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자, 셔틀 외교의 복원. 오케이. 뭐 그런 의미로 쓴다고 치더라도 네. 근데 네. 이를테면 그렇게 정의가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외교에서 거의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양측 정상이 상대국을 잇따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서로 방문해 주는 거. 네.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게 정례나 뭐 어떤 엄격한 그런 회동이 아니라 정상회담 하면 사실 뭔가를 내야 되니까 네네네. 그렇지 않 격식 없이 서로 막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뭔가 네. 풀어나가는 그 의미를 쓰기 위해서는 셔틀 외교라고 하는 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복원한다가 쓰고 복원하는 게 성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해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네. 그럼 복원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정상이 양국 정상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정례 회동을 하면서 성과를 냈던 게 있었나요? 거기에 이제 언론 보도에 이제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12년 만에 복원이라고 정부가 강조를 합니다. 네, 12년 만이라 그러죠. 그럼 네. 언제예요, 그게?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렇습니다. 간절히 예. 됐다는 얘기. 이명박 그렇죠. 정부 때 셔틀 외교를 엄청 강조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처음에 저게 아주 약간 나왔던 게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인가 노무현 정부 때인가 일본과의 어떤 관계 복원을 위해서 안 좋은 관계들을 좀 그래도 좋게 풀기 위해서 셔틀 외교 같은 방식을 써야겠다라는 말이 잠시 나온 적은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2017년인가 잠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관료들의 용어인 것 같아. 예, 대통령의 용어가 아니라 외교 관료들의 용어고 특히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셔틀 외교가 복원된다고 하지만 셔틀 외교가 실제로 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제가 언론 보도에서 본 바로는 일단 이명박 대통령 때 유독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 강조했죠.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네, 그렇죠. 개념이 네. 그런 의미인데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때 중단이 됐어요. 예. 그럼 잠깐 하다가 안 했어요. 네. 예. 한 번씩 왔다 갔더라고요. 예. 되게 웃긴 게요. 이명박 정부 때 활성화됐었대요. 그런데 한 번씩 왔다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성화도 아니야. 그러니까 복원할 것도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뭐 다른 의미들도 있겠지만 일단 이명박 정부 그 외교 브레인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관료들의 용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관료들이 불어넣어준 삘받게 만든 용어일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네. 우리 셔틀 외교 진짜 개념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맞아 정상회담 내용 오늘 결과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성과로 꼽은 게 더 있습니다. 수출 규제 2019년 7월에 반도체 소재 3종 대표적 3종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었는데 오늘 해제가 됐다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요, 사실 그 전까지는 한국이 반도체 소재 한국에 들어간 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간 게 제3국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운용을 잘 보겠다. 그리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산업부 발표를 보니까 14일부터 오늘까지 일본 경제성과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회담 끝까지 와서야 일본이 대화를 시작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본이 원하는 WTO 중단과 제3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입증을 한국 정부가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한국이 피해자인데 한국이 뭔가 갖다 바친 꼴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네. 아무튼 오늘 해제가 됐던 소식 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오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방금 전에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면서 지소미아 정상화도 성과로 꼽아왔는데 네. 실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안을 보내서 철회했던, 그러니까 철회는 아닙니다 사실, 중단을 통보했던, 지소미아의 중단을 통보했던 그 공안을 한국이 철회해야 된다고 일본이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니네가 철회해야 돼. 근데 그거를 철회해줬다는 것을 또 우리 외교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걸 우리 정부가 해줬는데 그게 왜 우리 정부의 성과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상하잖아. 이외에 미래청년기금도 파트너십 기금이라고 해서 정경련과 게이달렌이 하기로 오늘 논의라고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 중간에 네네. 끊어서 미안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죠.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 정말 1%의 관련도 없는 완전히 독립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청년 교류 기금으로 쓴다 그러니까 네. 심지어는 이 게이달렌 회장이 전범기업이 지금 참여를 안 한 상태거든요. 이것마저 심지어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근데 게이달렌 회장이 그 전범기업 2개의 어떤 관여 여부를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기시다, 제가 사실 가장 크게 실망이라고 하면 좀 기대를 가진 것 같지만 가장 충격을 먹은 대목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의 회견 후 일본 측 입장문에 저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성의 있는 호응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과거 담화 인식 계승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하게 들어갔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3월 6일에 우리 정부가 해법을 발표한 날 굉장히 이게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알 수 없을 발언을 하나 하긴 했어요. 역대 담화들의 인식을 전체적으로 뭐 계승하고 있다는 발언을 일본에서 한 번 했습니다. 진짜 애매한 그 말이에요. 뒤로 공식적인 발언이 없었어요. 이거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자회견을 하든 그럼요. 해서. 네. 그걸 안 하다가 오늘 한 건데 뭐라고 했냐면 한국 정부가 일전에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발표했고 그때 그러니까 3월 6일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그때 확인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식적으로 역대 인식을 계승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죠. 3월 6일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니? 라고만 얘기를 해버리죠. 네. 저는 정상회담 기자회견문에서 약속을 담은 기자회견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발언 5일 전 자기 발언을 재인용하는 방식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이런 문장을 좀 없죠. 충격적이었어요. 네, 없죠 당연히. 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유. 근데 중요한 건 이 내용들이 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3월 15일 무려 9면을 탈탈 턴 예. 일본 요미우리 신문 요미우리? 윤석열 대통령 단독 인터뷰 기사에 사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있던 내용들. 한번 볼까요? 요미우리 먼저. 예. 네. 네. 자. 네, 요미우리 신문 3월 15일자 주요 발언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뭐 많이 들었고 오늘도 결국에는 정상회담 결과 나온 얘기인데 여기 서툴 얘기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담 전부터 네. 해법 발표 전부터 정상회담 후까지 계속해서 강조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대북 레이더 정보 이거 역시 오늘 지소미아를 우리가 정상화해줬죠. 네. 반도체 바이오 연계 이것도 사실 경제안보 협력을 이제 정상화한다는 게 또 이것도 성과로 뽑히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무슨 교류가 끊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 사회 이런 게 네. 교류가 기업들 간의 교류가 끊긴 적은 없었어요. 경제계 교류를 기대한다. 이건 마치 끊겼던 것 같잖아요. 네. 아무튼 이런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이 이란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일본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에 이란이라고 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다음이요. 네. 네. 3자변 제안을 추진하게 된 대통령의 배경인데 예, 내가 생각한 것이다. 내가 대선 당선되기 전부터 네. 생각해왔다. 저는 내가 생각한 거 아니라고 좀 믿고요. 네. 저도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런 나쁜 보스들이 흔히 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누구 네, 아이디어 성과 체가는 쳤다고, 거. 네. 괜찮은데? 내 생각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책임을 져야 되면 이제부터 너 자꾸 왜 그거 가져왔어? 그때 이제 경로하시겠지. 그렇지. 네. 예. 지금 왜- 69시간처럼. 그렇지. 왜 69시간 했어? 자기에 따라 그러거든요. 합법이 나오는 아,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최종 목적이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채가서 내 거라고 말하는 최종 목적이 굴종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마음에 드셨죠? 그거 제가 한 겁니다. 내가 생각한 거는 딴 게 아니라 내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밀어붙인 그렇지, 거야라는 강행했다는 그렇지. 그리고 여기 사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내포되어 있는 얘기들 조금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실망이란 표현도 안 되겠네. 네. 나쁜 생각들
나쁜 생각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원래는 청구권 협정에서 다 끝난 얘기란 얘기죠. 근데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마치 다 끝난 문제를 뒤집었다는 식의 사실 이게 일본의 관점인데 완벽하게 일본의 관점이죠. 네. 이런 얘기. 한국 대통령이 구상권 행사 없다고 약속을 해줬고 이 얘기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셔틀 외교 용례 네. 기사로 넘어갈까요?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셔틀 가죠. 외교가 저희가 오늘 개념을 살펴볼 주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 셔틀 외교 기대감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몇 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그 내용이에요. 기시다 총리의 연내 답방이 이루어져야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오른다. 이게 이제 정상회담 직전 보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시다 총리가 와야 된다는 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한일 정상이 오가는 걸 기본적으로 셔틀 외교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네.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언론이 너무 저는 되게 이상한 게 그게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좋은 것처럼 보도를 해줘요. 개념을 잘 안 써주면 무슨 말인지도 안 써주면서. 네네. 그래서 헤럴드 경제 사례도 보시면요. 당일 윤 대통령 숨가쁜 1박 2일 정상회담 만찬 미래세대 강연까지 해서 일정을 정리해준 보도 같지만 그 안에 보시면은 예. 용산실로 보고 웃으시는 거죠? 예, 대통령실 이제 출입 기자가 네.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얘기들을 쓰는 근데 코너 지금 같은데. 헤럴드 경기에서는 저걸 코너명으로 용산실록이라 그래요? 예, 이것도 언어의 오형. 굴욕적이다 진짜. 내가 굴욕을 느낀다. 언어학자로서. 야, 미치겠네, 진짜. 실록이란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네. 실록 그런 왕정 시대에 왕을 기록하는 것을 실록이라고 표현했던 그러니까. 걸 조금이라도 알면 네. 아니까 그런 걸 썼을 거 아니야. 네. 아는 척한다고. 이것도 어디서 주워 듣고 썼나 근데 보네. 모르니까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데 거중만 아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본 거지 그냥. 민주공화정에 맞는 표현이 네.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없는 거죠. 여러분 방금 보신 기사들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양국 정상이 오가는 셔틀 외교를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데 통해서 지소미아 정상화, 수출 규제 해제, G7 초청 이런 성과로 꼽았던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실 썼습니다. 네, 그렇죠. 정상회담 전에. 그래서 그런데- 셔틀 외교가 되게 중요하다. 예. 제가 예언컨대요. 제가 이 특히나 외교부 단체의 예언이 지금까지 되게 잘 맞았잖아요. 거의 100% 맞았어요. 네, 네. 예언컨대 네. 실무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카운트할 겁니다. 오 아까 헤럴드 경제 보도에서 네, 그런 네. 말 썼는데. 용산실록은 카운트할 보겠지.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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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시다 말 총리가 썼어요. 직접 안 와도요. 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별다른 얘기 안 해도 다 카운트할 거예요. 다 카운트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 네. 셔틀 외교가 현실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방금 보신 헤럴드 경제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어요. 셔틀 외교가 정상 수준은 물론이고 고위급 장차관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기시다 총리가 할 말을 먼저 해줬네.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 셔틀 외교가. 야 우리 언론 대단합니다. 오늘 정상회담 결과를 아마 미리 알고. 일본에서 국장만 방문해도 다 셔틀 외교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아, 나 이거 교수님 이번 말씀도 완전 100% 맞을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 교수님 예언이 긍정적으로 맞은 게 없거든. 네. 왜냐면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다른데 네. 일치해. 일본으로서는 부담 없이 그렇지. 이득을 얻으면서 음. 할 수 있는 거고. 음. 그다음에 한국으로서는 또 어때요? 와주는 거. 명분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실체하고 상관없이. 그치. 실체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있는. 뭔가가 교류가 활발하다. 끊어졌던 다리가 이어졌다. 그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 성과 기대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지지율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5%가 떨어졌어요. 지금 기대하는 게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되게 그래도 아마도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교류의 효과가 나겠죠. 예, 관광객 조금 더 많이 찾아오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그거 반도체 포장하겠지. 관련해서 약간의 더 협업도 일어나고 그래서 약간 더 올라가요. 특히나 한국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면 일본 경제도 안 좋아지면 양쪽이 굉장히 교류한 듯한 효과가 커져요. 그럼 실제로는 별반 그렇게 기여한 바도 아닌데 상당한 성과가 난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이것도 예언. 작년에 비해서 1년 뒤에 나올 거야. 맞아. 1년 전에 비해서 125% 증가했다. 이런 거 나올 거라고. 뭐 한일 양국의 네. 뭐 무역량 이런 네. 교역량 이런 거. 반도체 활로 찾았다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무너져 있었거나 얼마만큼 정말 위급한 상황인지 데이터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 가서 얘기할 거라고 한. 근데 그거 뻥튀기 숫자 되게 쉬운 거거든요. 아, 그거 진짜 말도 안 되기 쉽지 그거는. 네 마지막으로 셔틀 외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본 기사들 중에서는 가장 이상한 의미로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선제적으로 해결을 했고 셔틀 외교 복원에도 한국이 앞장섰다. 저는 우리가 아까 셔틀 외교 복원 자체라는 말이 이상하다라고 네, 얘기했지만 이걸 또 심지어 한국이 앞장섰다. 앞장섰대요. 예.
뭐,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수준에 왔다.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제가 진짜 말을 이렇게 깐깐하게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됐건 말을 사용하는 저널리스트가 됐건 누군가가 뱉어놓으면 그 뱉어놓은 말이 생명력이 생겨. 네. 그리고선 자생해. 아, 꿈틀꿈틀 막 막 움직여. 증폭돼. 막. 네. 이제는 정의에도 안 맞는 게 모든 게 다 셔틀 외교야. 그래서 셔틀 외교의 정확한 뜻을 네. 이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정확한 뜻이라고 뭐 얘기까지는 하긴 그런데 예를 주는 게 좋잖아요. 아, 예. 그쵸? 사례를 그 외신 보도 하나 볼까요? 네. 예,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는 처음에 셔틀 디플로마시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없는 말은 아니구나. 한번 검색해 봤어요? 네. 셔틀 디플로머시 해가지고. 네. 그래도 검색어를 제대로 넣었네. 오, 훌륭해. 셔틀 외교니까 당연히 셔틀 디플로마. 와, 내가 그 정도로 훌륭해. 와, 그 정도로 셔틀이 한국말일 줄 알고. 네. 여러분 없는 단어는 아니고요.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셔틀 디플로마시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단 기본적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네. 네. 기사 좀 뒤져보면 네. 한 2007년부터 해서 2012년 특히 좀 나오고 최근에 2017년에도 좀 나오고 그러면서 원래 의미는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에선 좀 이렇게 다르게 사용된다.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나마 찾아본 사람들이 그걸 썼어.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갈게요. 네. BBC 기사인데요. 이게 작년 기사인가 그럴 텐데 작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를 설명하면서 제목이 미국은 겸손함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참 BBC 기사 재밌게 쓰더군요. 네. 기사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거 요약하자면 미국이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프가니스탄 철수, 트럼프 정부의 외교 이런 거는 다 유럽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었다. 지잘난 맛에 막 마음대로 하다가 망신만 당하고 유럽한테 피해주고 네네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다르다.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막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저기 국가 정상에 전화도 자주 하고 막 기밀 문서도 막 미국 행정부가 막 공개하고 진정성 있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정부의 셔틀 외교가 성과를 최근 거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걸 보면은 일단 바이든은 어딜 간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 간 적은 없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갔죠. 예. 물리적으로 직접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물리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는 다른 나라 일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노력했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셔틀 외교적인 성격을 띈 단어를 그대로 쓴다면 바이든이 중국에 가야 셔틀 외교지. 그렇죠. 당사국이어야 돼요. 그렇지. 네, 당사국인데 상대국에 방문했다. 이거는 이런 말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외교가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셔틀을 못 알아붙여 그래. 셔틀 진짜 맞아. 셔틀을 붙일 이유도 없는 거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셔틀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제3국이 네. 두 나라가 너무 사이가 안 좋거나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다른 나라가 중재자로서 왔다 갔다 해준다. 그렇죠. 이게 물리적으로 또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 아닙니다. 네, 그렇죠. 셔틀 외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 셔틀 디플로머시는 미국이나 되니까 하는 거라고. 맞아. 그 얘기도 중요합니다. 힘센 나라가 합니다. 힘센 나라가 하는 거예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찾아본 다음에 네. 굉장히 창피했어요. 우리 언론이. 그러니까. 아니 너무 당연하게 심지어 이거 약간 잘못된 게 오늘도 양국 정상까지 이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 문제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오염된 거죠. 네. 우리나라 외교 관료들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오염시켜 놓은 거예요. 잘못 쓰고 있었고 언론도 그거 잘못 받아 쓰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진짜로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아니 그런데 그래 뭐 그거는 미국 애들이 쓰고 영국 애들이 쓰는 거고 우리는 우리 용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일본과에서 셔틀 외교라고 얘기할 거야.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왜 문제일까? 영어잖아요. 아니 그렇게 셔틀만 영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결국은 사회적 약속 아닙니까? 네.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약속한 거잖아.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그게 뭐 돼요? 그게 혼용해서 내 마음대로 되나? 써버리면 아니 이 지역 넘어서면 우리는 이렇게 써요라고 말해버리면 안 되지. 이게 외교 용어라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용어면 괜찮아 그나마라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소사이어티란 말을 외국에서 가져와서 네. 우리끼리 그냥 맨날 술 먹고 노는데 이름 붙여?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일반인은 그럴 수 근데 있죠. 외국인 불러다가 자 우리 소사이어티 한번 갈까? 막 이래. 전혀 모르지 전혀. 그렇잖아. 외국 사람 막 신앙송 같은 거 하려고 왔는데 다 막 술 막 이빨.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들이 네. 영어로 이제 연합뉴스나 이런 데들 다 영어 보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뭐라고 번역할 거야? 코리아 헤럴드 같은 데서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셔틀 디플로마시라고 할 거라고. 그렇죠. 와 그럼 쪽팔리네. 그럼 외국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데 이거는.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와, 게다가 더 심각한 거는
한국 대통령이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하는 통역이 일본과의 셔틀 디플로머시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고 한국이 언제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했지? 이럴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저 사람 한국 대통령 아닌가? 외교는 반드시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이 통용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끼리 쓸래요 이게 안 되네 이게.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한일 관계나 이 부분을 국내 정치 용도로 활용하는 못된 세력이 있다 그러는데 본인이 왜? 본인이야 본인. 그렇지. 본인이야. 용어를 오염시켜서 음. 외교를 망치고 있는 거라니까 이거는. 네. 아, 야, 진짜. 국내 정치 용도니까 이렇게 이상한 콩글리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도어 스태핑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은 거야. 네, 사실 도어 스태핑이야. 근데 그것도 안 돼. 그 외국 언론에서 똑같이 쓰는 단어를 그것도 완전 뜻이 가져와서 다르구나. 오염시켜서 다른 뜻으로 썼잖아요. 이건 심지어 이건 이제 외교에서 쓰는 말인데. 그럼. 네. 예. 아무튼 너무 달라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갈라파고스화를 자초하는 꼬라지밖에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아마 굳이 더 제대로 된 번역을 하는 통역자라면 네. 외교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셔틀 디플로머시라고 외국 가서는 얘기하지 않고 통역할 때 이럴 거라고 뭐 무추얼 비지팅이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쓸 거라고. 그렇죠. 그게 정확하네. 네. 응? 왔다 갔다 하는 비짓 네. 한다고. 네. 그래야지 정확한 번역이 돼 차라리. 네. 원래 맨 처음 언제 시작한 줄 아세요? 또 이제 클린턴이 또 사실은 또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할 때도 네. 그랬고 네. 그런 게 셔틀에게요. 핵심은 헨리 키신저입니다. 헨리 키신저. 헨리 키신저. 그럼 굉장히 야, 최근 얘기구나. 이름 정상도 아니잖아. 헨리 맞아. 키신저는 국무부 장관이 중국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관계 이런 것들을 데탕트 말 그대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냉전 했거든요. 말기. 네. 냉전 말기. 그때 시작된 표현이에요. 셔틀 디플로마시는. 그래서 내가 빵 셔틀이라고 이름 쓴 이유가 빵 네. 셔틀. 조롱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셔틀이거든. 예, 미국 관점에서 보면은 빵 셔틀 시키고 있는 거야. 그렇지. 지금.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일본에 그럼. 갖다 줘야 돼. 원래는 네. 바이든이 직접 나서서 또는 국무장관이 나서서 일본도 만나고 한국도 만나고 막 북한도 만나고 그렇죠, 막 그렇죠. 중국 만나고 이래가지고 그 중에서 딱 보면은 자기 편에 끌어들일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 옛날에 오바마 때 했듯이 그래가지고 서로 막 설득하고 이득 줄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화해시키는 방식을 쓴 셔틀 외교지 그거. 네. 미국의 그러네. 관점에서. 셔틀 외교는 원래 미국이 해야 되는 거네. 미국의 관점에서 셔틀 외교니까 한국은 빵 셔틀을 해주고 있다는 그렇지, 얘기다.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야 되는 일을 굳이 안 나서도 한국이 되게 우리가 다 중간에서 해줬어. 알아서 굴종해서 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협상의 레버지로 사용해야 될 것을 갖다가 내 돈 내가지고 빵 사가지고 심부름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니까. 그리고 그걸 자기 성과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외교적으로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짓이에요. 전략적으로 봐도. 그럼요. 단지 한일 관계를 벗어나서 네. 국제 질서가 변해가는 조건에서 사실은 신냉전 우리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신냉전 구도 만들려고 미국이 네. 사실은 자기가 셔틀 얘기해야 되는데 빵 셔틀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이든은 겁나 땡큐지 이런. 다시 말하면 돈 안 들이고 네. 손에 코 네, 푼 손안 거야. 대고 코 푼 거죠. 어. 네. 돈도 안 들이고 손에 코도 안 더럽히고. 묻히고. 네. 예. 그리고 일본은 게다가 지소미아까지 얻어내 우리만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굴욕감이 아니라 미국이 돈 들여서 일본이 돈 들여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하고 있다고. 실질적인 우리 손해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더 가중시키면서. 제가 이런 말 정말 함부로 쓰고 싶진 않은데 국제 호구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바깥 다른 영미권이나 이런 데서 막 박수 치고 있는 건 역사 의식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호구 나왔네.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로 만나려고 하겠죠. 만나서 뜯어먹을 거 많을 거거든. 또 그거 우리 그러니까 제가 정말 뭐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일단 대통령이 된 이상 제가 처음부터도 얘기했는데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은 국격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특히나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는 절제된 용어로 비판하는 게 맞다.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그랬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조심했는데 이거는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들 이게 단지 일본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네. 우리의 국부와 미래를 팔아먹는 행동들에 가까운 것들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말로 불안하고 위험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참 찬양이 나고 있고 셔틀 외교란 말 똑같이 카피해서 확대 재생산이나 하고 있고. 솔직히 우리 언론 보도 좀 심각하긴 합니다 지금. 아무튼 여러분 오늘 셔틀 외교는 우리가 우리 언론 보도에서 보고 있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다.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현실이라고 하셨는데 많을 수밖에 없죠. 언론이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안 속습니까?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양국 정상이 꼭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럼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럴 이유 자체가 없어요. 정상회담은 둘이 친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런 게 필요할 수는 있죠. 네. 그건 영미 관계나 해당하는 말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 원래 친했던 네. 나라들.
정점을 찍으려고 가는 거야. 그렇죠. 마침표를 확인을 하려고 찍으려고. 있는 활용 점정하려고 가는 거야. 네. 이미 물 밑으로 다 해놓고 그럼. 그리고 가는 거. 자 마지막 코너로 넘어갈까요? 네. 마지막 코너로 마지막 코너 재밌을 것 같거든요.